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큰 돈을 날린 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돈은 그렇게 궁하지는 않았지만 저금리란 말과 지금 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이 새로 계약하게 되는 가게랑 날짜가 엇갈려서 여윳돈이 좀 필요했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모르는 게 원인이고 초기 정부 지원 대출 대상이었지만 기존 운영하며 유동금액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신청 안 하고 흘려보냈다. 그때 받았음 돈 있으니까 이거 안 당했겠지. 근데 코로나 1년 반이 가도록 계속 병이 번져대니까 매출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홀전문 매장이라 상가 월세 560만 원 내느라 문드러지고 1년 소득이 수준 미달이라 1금 융권에서 신용보증 대출조차도 다 막힌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길래 좋아서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한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예약해준다고 자동응답 주고 다음날에 전화 왔다. 이름, 민번, 전번 물어보고 신용조회 해본다고 하고 다시 좀 이따 연락 준다고 한 다음에 다시 전화와서 5,300만 원까지 1.9% 코로나 지원 대환대출 가능한데 오늘은 은행 마감이 다 돼서 내일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무조건 대환대출이라고 기존 대출 이행을 갚는 조건이라고 하고 대환대출 계약서 쓰라고 링크 보내는데 그 링크 계약서가 악성 앱이다. 거기에 내 계좌랑 폰번호 이름, 금융정보 제공 동의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국민카드 채권추심팀한테 전화가 왔다. 계약서로 위장된 앱을 이미 깔아놔서 중국 번호나 앞자리 070 번호가 아니라 정식 국민 카드 상담 번호로 위장돼 있었고 기존 카드론 2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 3개월 내에 다시 다른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대출 5,300만 원을 자기네 채권추심팀에서 지급정지해놨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기존 대출은 이제 필요 없으니 알아서 2천만 원 카드론 자동이체 빼가라고 하니까 자동이체 처리하면 대출 지원팀으로 자료가 넘어가는데 5일 걸린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대출 상담사한테 얘기해보라고 한다. 당연히 지들은 자동이체를 못하니까. 그럼 그 대출 상담사가 이건 당일 심사가 나서 당일 대출금이 꼭 나가야 되는 특수 대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 대출이 취소가 되고 다시 재신청은 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한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채권추심팀이 직접 현금을 상환받고 상환약정서를 작성해서 주는 직접 상환을 채권추심팀에게 신청하라고 했다. 지금은 당연히 계좌이체 방식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구 방식이 아직 금융법에 남아있어서 당사자가 요청하면 채권추심팀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나는 속아 넘어가서 현금으로 대면책에게 넘기고 은행에서 그놈들 줄 현금을 인출할 때 용도를 대환대출용이라고 은행원에게 말하면 은행원은 말단이라 잘 몰라서 자기가 유선상으로 설명하느라 절차가 길어지니 그냥 개인적인 업무상 인출이라고 말하는 게 편리하다고 했다. 뭐 굳이 내가 절차를 지켜서 은행원에게 용도를 말하려면 말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덤이었음.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고 말빨이 여유 넘치고 현란해서 믿고 넘어갔다. 그리고 채권추심이 현금 수거하러 가는 대면책을 보내는데 돈을 건넬 때 사람 많은 데서 CCTV가 잘 보이는 데서 돈을 건네고 약정서를 받으라고 한다. 안심시키려고. 어차피 대면책들은 알바몬이나 밴드에서 고수입 상환 알바인 줄 알고 그냥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나처럼 속인 사람에게 대출 상환서를 주고 돈 받고 피싱범들이 준 보낸 문자에 주민등록상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일을 한다. 쓰고 버려지는 카드임. 결국 외국에 나가 있는 보이스 피싱범들은 바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이체 후 외국 돈으로 환전하며 세탁해버려 자금 추적을 흐리고 결국 나 같은 바보 머저리 사기 당한 놈이랑 간단한 고수익 알바라고 혹해서 돈 수거해서 입금해준 가해자 겸 피해자인 수송책과 돈 몇 푼 받고 대포통장 만들어준 놈들만 남게 된다. 결국 피해자들은 그 수송책이랑 대포통장 넘긴 애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배상명령 신청서니 민산이 다 걸게 된다. 대면책 알바들이나 대포통장을 넘긴 애들은 평소 돈이 쪼들리던 놈들이니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못하고 대부분 그냥 몸빵으로 감옥에서 1, 2년 때운다. 보이스피싱은 자수 또는 합의를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돈 좀 있으면 합의해준다. 전액 합의를 해줄수록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대면체계들이 수거하고 송금한 피해액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억 단위면 부모도 자식을 버린다. 사기당한 놈만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멋모르고 알바한 대면체계들도 인생 개폭망. 합의 안 해주고 몸빵 때우고 나와도 민사가 남아서 민사에 지면 인생 내내 통장에 추심이 들어오는데 그럼 가족 차명 계좌 빌려서 별 볼 일 없는 비정규직 같은 거로 연명하게 된다. 사실 피싱 최대 피해자는 이런 대면 편취 알바하던 애들인 것 같다. 이야기가 새길로 갔는데 사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편취범이 돈을 가져가고 잠시 후 금감원 사칭 전화가 오는데 이미 깔린 앱으로 인해 1332로 뜬다. 나랑 국민은행 대출팀이랑 추심팀이 불법 작업 대출 진행으로 금감원 신고가 들어갔으며 대출팀과 추심팀 직원은 모두 자격 정지고 나도 모든 계좌 동결하고 대출금은 모조리 강제 상환 집행한다고 겁을 줬다. 나는 모르고 그런 거니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담보로 코로나 대출 예정금액 5,300만 원의 절반인 2,650만 원을 금감원에 담보로 잡으면 코로나 대출도 진행되고 작업대출 금감원 고소도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은행 계좌에 2,650만 원을 만들어서 금감원 직원 보고 알아서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2,650만 원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줘야 된대서 무슨 금감원이 계좌 동결도 못하고 돈을 현금으로 뽑아다 주란 건가 하고 사기를 직감하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내가 당한 사기 내용이고 진짜 나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멍청하게 당해버렸다. 대출 5,300만 원에 홀라당 눈이 뒤집혀서 평소 돈줄이 간당간당해져 있었으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하고 뭐 2천이야 나중에 장사해서 몇 달 고생하면 벌 수 있다고 주변에서 위로하지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딴 사기꾼 놈들한테 조종당하고 또 2차로 당할 뻔한 나 스스로가 너무 쪽팔리고 분이 안 풀려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약 처먹으면서 자고 있다. 추후 대응책 좀 알아보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카페에 가입했는데 내 돈 2천만 원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 전 재산 1억 5천만 원 털린 사람도 있고 기본 4천에서 5천만 원이더라. 30대, 40대 피해자가 다수였고 오히려 카페에 60대 이상 피해자는 없더라. 코로나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이 2020년부터 기승을 떨어서 보이스피싱 금액만 2019년 대비 2배는 상승했어. 그것도 입금받은 돈을 바로 이체 못하는 지연이체 생기고 나서 나처럼 대부분 대면 편취로 뜯긴 사람들임. 병 걸려 죽는 사람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도 늘게 된 거지. 그냥 대출 문제 오면 쳐다보지도 말고 지워라. 아무쪼록 나 같은 병신 되지 말고 이 세상에 꽁돈은 없다는 걸 다시 느꼈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만회할 생각뿐이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